73페이지 41번부터 제19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19강 수업은요, 73페이지 41번부터입니다. 41번, 제강조업 공정에서 탈인 조건 중 합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런 뜻입니다. 슬래그의 양이 많을 것. 그럼 슬래그 중에 토탈 FE, 총 철성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강력 온도가 높을 것이 아니고 낮을 것입니다. 슬래그 연기도 어느 정도 높을 것. 요런 부분은 탈환과 비슷한데 탈환과 분명히 갈리는 것이 이렇게 강력 온도입니다. 탈환은 강력 온도 높아야 되지만 이는 탈이는 강력 온도가 낮아야 됩니다. 자, 이는 이제 산화제와 반응해서 P2O5로 된 후 산화철과 약 1580도씨 전후에서 반응해가지고 결합해가지고 3FeO P2O5로 변합니다. 근데 산화철 여기에는 CaO는 산화철이 아닙니다. 산화칼슘입니다. 여기 또 시작하자마자 틀렸네요. 산화칼슘 또는 이걸 생석회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는 생석회로 합시다. 생석회. 생석회 CaO입니다. 와 결합을 합니다. 와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산화철이 아닌데 그죠? 그럼 생석회라고 합시다. 생석회 CaO와 결합해가지고 안정한 3CaO P2O5가 됩니다. 근데 환원기에 이 잘못하면은 이 복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복인이라는 건 인이 복귀하는 도로 인이 생깁니다. 복인 반응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이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탈인은 비교적 저온에서 탈인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슬래그 중 산화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슬래그 중 연기도가 크고 슬래그 중에서 P2O5는 적어야겠죠. 슬래그 양이 많아야 하고 슬래그 중에서 탈인의 저해 요소인 C에서 MnCr 등이 적어야 합니다. 슬래그 중 형석은 탈인 촉진하는 원소입니다. 자, 여기에 탈인 반응 촉진 조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실기에서도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써라 하니까 실기에서는 이걸 그냥 사지선다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슬래그 양 많을 것, 강력 온도가 낮을 것, 슬래그 연기도는 높을 것, P2O5가 적을 것, 이런 식으로 4개 내지 5개를 알아두어야만 주관식이니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3번 일반절로 송풍고의 풍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산소 렌스입니다. 이 산소 렌스 단면도는 이렇게 요거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안쪽부터는 제일 안쪽은 뭡니까? 산소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급수고, 제일 바깥쪽이 배수인데, 또 어떤 데는 이렇게 합니다. 바깥쪽에서 안쪽 순서로 적으라 합니다. 제일 바깥쪽에 배수, 그럼 요 세 개 중에서는 급수가 중간이죠. 중간은 급수, 제일 안쪽은 산소,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여기에 렌스 단면도고, 요즘 렌스의 다공 노즐을 씁니다. 자, 요건 실제 그림인데 여기에 산소고 여기에는 급수고 여기에는 배수다. 배수가 사실은 여기에서는 제일 바깥쪽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안쪽이 급수고 제일 안쪽은 산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실기에도 가끔 이렇게 나오는데 실기에도 만약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어떤 데는 이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상으로 보면 산소가 중간입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를 낼 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걸 잘 읽고 답을 써야 되겠습니다. 45번 전로강 제조법 중에서 산성과 염기성법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면 전로에 사용하는 내화물 종류에 따라 구분합니다. 영국이 처음 개발하여 여기에도 또 틀렸네 그죠? 연대어로 되어 있다 그죠? 개발하여입니다. 어가 되어 있네요. 개발하여 사용한 베세머입니다. 영국에서 맨 처음 개발한 게 베세머입니다. 베세머 전로는 산성 전로입니다. 이 산성 내화물 같은 거는요, 우리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전로에 사용하는 철광석이 품질이 좋고 인이나 황 같은 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성 내화물을 써도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광석 품위가 많이 떨어지고 특히 인, 황과 같은 불순물이 많아 염기성 내화물을 사용하는 염기성 전로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 74페이지입니다. 47번 전기로에 사용하는 형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이 형석은 많이 나왔습니다. 형석은 주로 생석회 CaO의 융점을 낮춘다 맞습니다. 형석은 탈인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형석은 730도씨의 저온에서 용융한다 맞고요. 노내화물 용손되지 않아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데 단 많이 사용한 노내화물을 온도가 높을 때 이거 이제 용손이 됩니다. 녹아서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내화물에는 좀 치명적이다.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다 좋을 수는 없죠. 형석 730도의 저온에서 용융함으로 주로 생석회 융점을 낮추어 줍니다. 우리가 이 금속 재료나 이런 거 용융할 때 금속 원소든 비금속 원소든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용융점을 보통은 낮추어 줍니다. 형석은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형석 탈황 유동성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탈황 유동성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내화물 용손이 심해집니다. 이제 요 밑에는 이제 실기 시험에 대비해 가지고 중간중간 한 번씩 여러분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삽입을 내놨습니다. 정상적인 전기아크로 조합에서 산화슬래그 표준 성분은 CaO, Si2FeO입니다. 화는 슬래그를 강제 또는 광제라고 했잖아요. CaO, SiO2, MgO입니다. 고주파 유도로의 설비는 전극이 있어야 됩니다. 전원이 있어야 되고 컨덴서가 있어야 되고 노체가 있어야 됩니다. 소화탑은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재선 소결광 제조에 설비되는데 이거 왜 여기에 느닷없이 재선을 해놨냐면 제가 만약 출제위원이라면 CBT에 다음 중 고주파 유도로의 설비가 아닌 것을 해놓고 1번 정극, 2번 전원, 3번 컨덴서, 4번 소화탑 하면은 소화탑이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중간중간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걸 자주 반복해 보면서 넘어가면은 이런 곳에서 CBT 문제를 내더라도 여러분이 수월하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49번 탈산재로 쓰이지 않는 재료 알루미늄, 망간, 규소입니다. 탈산수소는 알루미늄, 규소, 망간순입니다. 탈산재 구비 조건 산소와 친화력이 커야 된다. 맞겠죠? 용광 중에서 급속하게 용해해 줘야 된다. 용해를 해주면 본래 알루미늄 아닙니다. 페로실리콘, 페로망간 같은 이런 건 빨리 녹아야 됩니다. 탈산 생성물은 부상 속도가 커야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겠죠. 소량 사용해야 됩니다. 망간은요.
탈산, 탈황 동시에 가능하다. 몇 번 했죠? 탈산은 FeO 플러스 Mn 하니까 MnO 플러스 Fe 돼가지고 탈산이 되고요. 탈황은 FeS Mn 또는 MnS Fe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탈산, 탈황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게 뭐 별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혹시 여러분이 혼란을 일으킬까 봐서 탈황에는 FeS 철에도 황이 있고 망간하고도 황이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망간은 또 합금강 원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크, 중류, 역천탄, 메탄 중 공기에서 착화온도, 발화점 가장 낮은 연료는 역청탄이다 라고 좀 객관식이 한번 나왔죠. 그죠? 역청탄이다. 객관식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미케니컬 캡트 강에서 용광주입부 뚜껑을 덮는 이유는, 이 미케니컬은 기계적인 모자를 씌운다. 그래서 캡트 강입니다. 미케니컬, 그냥 캡트 강도 하는데 미케니컬 캡트 강에서 용광주입부 뚜껑을 덮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중심부 편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린드강 제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린층 두께가 증가합니다. 린드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단 하주법일 때만은 이 스플래시는 상주를 하면 막 표면이 튀어가지고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거칠게 됩니다. 이걸 스플래시라고 하는데, 린드강은 하주법일 때는 밑에서 올리면 이거 스플래시를 방지할 수 있는데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자, 균열, 크랙은 용광, 고온, 고속주입할 때, 특히 여기에 뭡니까, 조개, 강계 만들 때도 있지만, 연속 주저할 때도 이게 고온, 고속주입할 때, 강계 표면에 나타나는 결함입니다. 진정강은 응고 중 가스 발생하며, 기포 없는 강조입니다. 주역 내, 그리고 린드강에서 일어나는 CO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강계가 이게 진정강입니다. 53번 연주법에서 최근 많이 채택되는 노즐 방식은 슬라이드 밸브식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스타프식하고 로터리식은 종래에 사용했던 것이다. 자, 레이더하고 턴디시 외부 철판에 지름을 10 내지 20mm 구멍을 여기 만듭니다. 레이더라고 턴디시 구멍을 조금씩 만들어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건조가 불충분할 때 여기에 가스가 그리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이더와 턴디시는 외부 철판입니다. 지름 10 내지 20mm 구멍을 뚫어놨다. 자, 55번 전로입니다. 전로의 노체에 사용된 대표적인 내화물은 돌로마이트 질입니다. 돌로마이트 질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백운석이라고도 하죠. CaCO3와 MgCO3가 주성분이다. 내화도 높이는 MgO, 산화마그네슘 함량이 정제됩니다. 배소한 후 소성 돌로마이트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돌로마이트는 350 내지 850도씨에서 MgCO3 분해하며 600 내지 950도씨에서 CaCO3가 또 분해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강 노상 바닥입니다. 그게 재료로 이용됩니다. 하드 블로우는 뭐냐면은 굉장히 세게 이렇게 이제 산소를 불어넣기 때문에 산화철의 생성량이 낮아집니다. SiO2는 튀어서 적어집니다.
형석 CaF2, 석회석 CaCO3, 제철조업에서 용제로 주로 이용되나 분류상으로 복잡하여 조제제 매용제로도 사용하기도 한다. 이 전부 다 그 슬래그가 잘 형성되도록 해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세밀하게 분류하려고 머리 쓰지 말고, 이거는 단지 용제는 녹아 있을 때 슬래그를 만든다 해서 용제고요. 조제제는 그 녹지 않을 때 넣어서 이제 나중에 녹아서 슬래그를 만드는 걸 조제제라고 하고, 매용제는 용제 슬래그를 만드는 그 촉매 역할을 한다 해서 매용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76페이지 들어갑니다. 부주의에 대한 사고방지의 3원칙이 아닌 것은, 부주의에 대한 사고방지 3원칙은 작업은 그 쉽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작업 표준화, 잠재적 요인을 제거, 요게 3원칙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대로 준수하면 안 되겠죠. 그건 사고가 나겠죠. 59번 흡인탈가스 DHHU법이죠. 도르트문트법입니다. 이 적합한 내용은 일어났습니다. 탈수소 조업 가능하나 탈산이 어렵다는데 아닙니다. 탈수소, 탈산 다 가능합니다. 영광 교반 없는 연속성 조업이다. 영광 교반이 일어납니다. 탈탄반은 활발하고, 그래서 이 교반이 없다는 것이 틀렸습니다. 미탈산된 상태로 미탈산된 상태의 용광의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미탈산된 상태의 용광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극저탄소광의 미탈산된, 지금 미탈산 요거 붙여주네. 맞네. 미탈산된 상태의 용광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상태의 용광 처리도 가능합니다. 극저탄소광의 제조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흡인 탈가스, 지금을 쫙 뽑아 올려서 흡인해서 탈가스하는 건데, 탈산이 쉽습니다. 탈탄 반응 활발해서 극저탄소광 제조가 가능합니다. 탈수소, 화금원소 첨가, 성분 조정 등이 용이합니다. 이런 것들도 실기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균열로, 소킹 피트라고 합니다. 균열로 소킹 피트라고 합니다. 조개 아변 중간 공정입니다. 조개에서 제조된 덩어리 큰 강계 및 아변이 쉽게 적정 온도로 가열하여, 그러니까 이 조개에 제조된 강계, 이게 이제 강계하고 이거 붕괴아변할 때도 이제 덩어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조개에서 제조된 강계 또는 아변이 쉽게, 여기에 밑 하는 게 조금, 조개에 제조된 강계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강계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강계를 아변이 쉽게 적정한 온도로 가열하여 강계 내외부 온도를 균일하게 하는 로입니다. 종정 조개조업 공정에 적용된 썰비입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 7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제강조업에서 적용하는 용어 해설입니다. 자, 이거는 뭐 큰 그게 없는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용선차 우리 한번 했죠. 토페드카 TC 또는 TLC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콘크리트 믹스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또 레이들이 있기 때문에 TLC, TC라고 합니다. 전로에 용선 공급하며 용선 저장, 성분 균일화, 온도 균일화, 열 손실 방지, 보온, 고로 전로 생산 능력 조절, 탈황 불순물 감소,
타랑은 그렇게 많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역할이 있으니까 이거는 실기필답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절로 서브랜스가 있습니다. 랜스는 산소를 공급하는데 서브랜스는 용광온도 측정, 시료 채취, 당면, 그러니까 이제 이 전로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쇳물을 처음 거기에 전로에 부었을 때 높이가 적정한가 하는 측정하는 게 당면 측정입니다. 서브랜스, 탄소와 O 측정, 성분 측정합니다. 트로니온 링은 앞부분에서 했지만 노 중간에 둥글게 되는데 이건 노체를 지지하고 노를 이제 경사지게 회전력 전달하고 고철 장입 시에는 충격 변형 및 열 변형 방지하기 위해서 트로니온 링을 설치했습니다. 전로 노체 지지, 노체 경동을 위한 회전력을 전달하는 것이 트로니온 링이다. 이것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죠. 노구 건물은 노 안에 입구부터 내암을 내는데 내암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금속으로 갖다 떼어놨습니다. 링처럼.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링을 갈아 끼우면 되겠죠. 노구에 있는 내암을 축조 연화 및 노구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구 건물을 쓴다. 젤로렌스 노즐은 순구리를 쓰는데 왜냐하면 산화 스케일 방지하고 열 전도성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복합치련, 전로에서 상부로는 산소를 불어넣는 상치고 하부에서 아르곤 질소 가스를 불어넣는 하치 적용하는 조합이며 실효율을 증대합니다. 전로 가스를 회수하는 수봉변, 이것도 다 오지 설비의 한 과정입니다. 물을 채워 가스 역류 폭발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LD전로 전기로 제광해서 탈황 탈린 조업에 필요한 조건, 요거 두 개가 고연기도 슬래그 유동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탈인은 저온이고 탈황은 고온입니다. 그리고 탈인은 주로 이제 산화성 전로 반응이고 탈황은 환원성 고로 반응 쪽에서 이제 요 강하다. 요거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 뒤에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이제 두 개가 고염기도 같고 슬래그 유동성이 같습니다. 그거는 같는데 탈인은 저온이고 탈황은 고온이다. 요걸 꼭 좀 요 세 가지씩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실기 시험에 얼마든지 요걸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요 세 가지는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요 19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